예, 오늘 5주차 수업입니다. 벌써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어제 10월의 마지막 밤 해가지고 노래 많이 들으셨어요? 예, 문자로도 엄청 와요.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뭐 이용의 뭐 잊혀진 계절 뭐 이런 거 들으라고 하고 예, 많이 왔어요. 이제 오늘 11월 1일인데 오면서 매번 저야 하던 내용이니까 저는 하던 내용이니까 알겠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가면 갈수록 모니터 성능은 좋아지고요. 컴퓨터 성능은 좋아지는데 우리의 수준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장들의 컴퓨터들이 대부분이 이제는 막 개방되어 있지 않고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원하는 걸 설치해 놓고 가버리면 다음 시간에 오는 사람이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 개인 데이터는 내 USB 메모리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USB 메모리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리를 고정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내 데이터를 보관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자리를 고정한다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그런 거지 성인학습자에서는 자리를 고정하는 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활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보조기억 장치를 갖고 다니면서 저장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외장하드라든지 USB 메모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해상도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해상도. 해상도는 모니터와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하죠. 어댑터. 디스플레이 어댑터. 그래픽 카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포토샵으로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화를 감상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음악을 듣는 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그냥 소리만 들리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영화 감상이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에 반드시 알아야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상도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니터의 가로 및 세로의 픽셀 크기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이 모니터의 해상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텔레비전이 이렇게 지금 장치가 두 대가 벽에 걸려 있는데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요. 저거 해상도를 알아야 돼요.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PC의 모니터 또 해상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내 컴퓨터라고 있어요. 내 컴퓨터. 예. 물론 제어판에 가서 다 찾아봐도 되는데요. 시작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속성. 네, 어떻게 했냐면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에 가서 바로 가기 메뉴죠.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와요. 예.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장치 관리자라고 있을 겁니다. 장치 관리자. 찾으셨어요? 예,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장치 관리자라는 항목이 나오죠. 그렇죠? 예.
물론 관리를 직접 하셔도 돼요. 관리. 예, 관리. 다시 메모해 드릴게요. 여기 가서 화면 왼쪽에 장치 관리자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작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상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죠. 그 여기 가서 관리를 누르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작 눌러서 컴퓨터 가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관리. 관리 창이 떠요. 그럼 아까하고 약간 다른 창이 뜨죠. 이때 장치 관리자를 누르시면 돼요. 장치 관리자. 이렇게 뜰 겁니다. 아까 여기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에 가서 장치 관리자를 누르면 장치 관리자만 뜨고, 관리 화면에 와서 관리 화면에서 장치 관리자를 누르면 장치 관리자가 뜨는데 이쪽에는 다른 메뉴도 있긴 있죠. 그렇죠? 예. 여기 가서 장치 관리자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어댑터.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펼쳐질 겁니다. 예, 뭐라고 떠나요? 이건 확인해 보세요. 장치 관리자 항목에서 어디를 본다고요? 디스플레이 어댑터라는 거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장치명이 뜨죠.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텔 HD 그래픽스 4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 그래픽스 4400 HD 인텔 HD 그래픽스 440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강의실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댁에 가시면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댁에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 일단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지포스 엔비디아 이렇게 저는 떠요. GTX 760 이런 식으로. 뭐 요즘 나오는 1070, 1080, 뭐 2060, 2070, 2080 이런 그래픽 어댑터가 나와요. 어댑터란 말이 뭐예요? 어댑터? 아답터. 옛날에 우리 아답터라고 발음했었죠. 아답터. 아답터가 주로 어디서 사용했었어요?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데 꽂으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0V를 뭐 6V나 9V로 바꿔주고 이렇게 아답터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서로 달라 얘가. 얘를 연결해 주는 거. 그걸 어댑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본체와 모니터를 서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어댑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광고들이 이렇게 나와 도대체? 남성들이요? 지치지 말라고? 예. 자, 그러니까 본체에는 지금 어댑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댑터 이름이 인텔 HD 그래픽스 4400이라는 어댑터 장치가 꽂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모니터 이제는 이제 모니터로 가봐야지. 모니터는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지원하는지, 어디까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해상도를 지원하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봐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 모니터 모델 번호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강의실에 LG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뒷사람 모니터를 보세요.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뒷사람 거. 예, 뒤에 계신 분의
모니터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 하얀색으로 뭐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뭐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모델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 예를 들어서 뭐 LG 24 그러면 아 이건 24인치 형태 이런 거고, 27 하고 들어가면 27인치 형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숫자가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델 번호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24M47VQ 여기 있네. 여기 나왔네. 24M47VQ죠? 그럼 요거를 검색해 보면 여기에 뭐 판매를 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가격 비교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15만 원 최저가가 여기 써 있네. 24인치형. 인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과태료를 물거든. 우리나라 표기법이 미터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러니까는 24인치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24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아, 24인치구나. 우리 몇 평 이런 말 못 쓰잖아요. 예, 그리고 59.8cm라고 써 있어요. 대각선 길이가. 패널은 TN으로 만들었대요. TN 패널이에요. 패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시야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1920에 1080 풀 HD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픽셀 피치라고 되어 있네요. 픽셀 피치.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나와 있고요. 뭐 LED 방식이고요. 주파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쩌고저쩌고 플리커풀이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도 있대. 왜 이걸 몰랐지? 자,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거다 한번 붙여 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크기를 말하고요. 16대 9 와이드 모니터고요. 요거는 패널이고요. 패널. 그러니까 이 앞에 브라운관이 아니잖아. 옛날 브라운관 아니고 유리 같은 거로 만들어 있는데, 이 패널 화면을 마우스 손으로 이렇게 쓱 눌러보면 뭐가 색깔이 번들번들 번질 거예요. 세게 누르면 깨집니다. 유리라서. 이게 강화 유리가 아니라 아주 그 뭐랄까 살얼음처럼 생긴 유리라서요. 세게 만지면 깨져요. 세게 꽉 누르면. 그 다음에 일반 시야각이래. 일반 시야각. 일반 시야각은 뭐냐면은 얘를 볼 때 옆에서 보면 그 설명이 여기 있다. 여기 얘를 옆에서 그 말은 여기 없죠. 그렇죠. 얘는 옆에서 지금 촬영돼 있잖아요. 얘를 이런 거죠. 모니터가 있는데 완전 옆면에서 보면 안 보이겠죠? 살짝 틀어주면 보인다 이거야. 그걸 광시야각이라 그래. 광시야각. 넓게 보인다. 근데 얘는 그렇게 보면 안 보여. 이 정도 들어와야 돼. 한 150도 정도 안에 들어와야 돼. 정면에서 보면 다 잘 보이지만 완전 옆면은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살짝 틀어도 안 보여요. 글자가 많이 보여. 각도를 조절해야 돼. 그래서 일반 시야각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 시야각. 광시야각, 일반 시야각 의미 없어요. 누가 텔레비전을 옆에서 봅니까? 정면에서 보지? 모니터를 정면에서 볼 거 아닙니까? 살짝 측면에서 보면 다 보여요. 네. 그 다음에 해상도가 1920에 1080이래요. 풀 HD. 1920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모는 종이를 이 모니터 옆에, 모니터의 길이가 있잖아요. 너비에다가 모는 종이를 쭉 붙여놨더니 그 칸이 1920개라는 뜻입니다. 가로로. 세로는 1080개로 쪼갠 거고요. 그러니까 모는 종이 칸이 1920개, 1080개 가로 세로로 만들어진 화면 장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풀 HD라 그래요. 풀 HD. 하이 디피니션. 고선명으로 보인다. 근데 풀 HD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0.271m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니터에는 빛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모니터의 픽셀 안에 전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전구가. 불이 반짝거리게끔 하는 전구가 들어있는데 그 간격이 0.271mm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 속도라는 거는 1000분의 2mm. 야,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 야 했더니 한참 있다가 왜? 답답하다 그러잖아. 반응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서는 지금 얘를 더블 클릭했는데 그러면 촥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화면에는 한참 있다가 보여. 그럼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막 뿅뿅뿅 하고 게임을 하는데 마우스로 뿅뿅뿅 눌렀더니 한참 있다가 뿅뿅뿅 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경기 끝나지. 남들은 벌써 다 저만큼 갔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게 빨라야 돼요. 이게 빨라야 돼. 그런데 게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빨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 이 컴퓨터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는데 그 막 액션물들이 있잖아요. 액션물들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액션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 반응 속도가 느리면 흘러가듯이 보인단 말이야. 선명하게 착착착 지나가지 않고. 그래서 여기다 광고를 해놨잖아요. 이거는 선명해졌다, 더 크게 보인다라는 얘기고, 여기 보면 흔들림 없는 영상, 빠른 응답 속도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번지는데 여기는 선명하게 보인다 이거죠. 요즘 번지는 모니터 없습니다. 다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뭐 LED 방식이고 LED는 꼬마 전구가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꼬마 전구가 이 모니터 뒤에 촘촘히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꼬마 전구가 되게 조그매. 바늘로 콕 찌른 것만한 조그만 전구들이 쭉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색깔을 막 보내는 거야.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그게 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상처럼. LED라는 기술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숫자 보이죠? 그게 LED예요. 근데 그게 큰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기술로 만든 게 어려운 거지. 동작 주파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도 있대요. 블루라이트 차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색상은요, 이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니터들이요. 빛 중에 파란색 파장 불빛이 나오면 눈이 상한대요. 파란색 파장.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야 좋다 이거지. 그리고 이 플리커 프리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으면 모니터가 사실은 모니터 계속 켜 있는 게 아니라 껌뻑껌뻑거리는 거거든요. 우리 눈은 그걸 감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불빛이 껌뻑껌뻑거려요. 그 사람이 감지 못할 정도로만 깜빡거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눈이 피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줄여주는 기능이 이제 플리커 프리라고 하는 거지. 당연히 요즘 모니터를 사용하시려면 이런 플리커 프리 기능이 되는 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 모니터 옛날 거 있잖아. 이건 사지 마세요. 네, 눈 나빠져. 요즘은 다 이런 걸 사셔야 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가 한 15년 됐는데 고장나질 않으니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경 자체가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안경이란 말이에요. 안경 자체가. 자외선 차단되고 하는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이 안경에다가, 돋보기에다가. 안경 제작할 때 예, 그렇게 주문을 했죠. 제가 아니까는. 근데 그거 주문 추가해도요, 뭐 한 2, 3만 원 더 추가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 기능을 입혀서 제작을 해요? 예, 그렇죠. 안경을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돋보기든 뭐든지 간에. 예. 그러면 이 안경을 쓰고 보면 여기는 지금 아까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메뉴판에 들어가서요, 이 메뉴판, 모니터 메뉴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뉴에 가서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를 지정을 해줘야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예요. 이 모니터 밑면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LG라는 로고 밑에 돌출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눌러보시면 메뉴판이 나오거든요. 그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 근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그게 안 되니까 안경에다 그거를 제작을 했죠.
특히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하고 또 뭐 넣으셨다 그랬어요? 블루라이트 차단은요, 요즘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들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시켜라. 블루라이트니까 푸른색에 파란색의 파장이거든요. 근데 모니터나 텔레비전이나 또는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설정하면 푸른색이 빠지기 때문에 그림이나 이런 게 좀 어색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예. 대신 사용을 자주 안 하면 좋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면 되지. 예. 안 된다면 저처럼 안경에다가 그런 기능을 적용을 시켜서 제작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안경에다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하고 또 뭐를 하셨다 그랬어요? 자외선 차단 기능. UV라고 하죠. UV 필터. 네, 그런 기능을 이제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니터는 1920까지 지원이 된대요. 이 모니터는 결론적으로 1920이라는 해상도까지 지원이 된대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를 불러서 화면 해상도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화면 해상도.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을 했잖아요. 케이블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연결한 후에 해상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본체에서는 아까 그래픽 어댑터가 HD 그래픽스 4400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모니터는 LG 모니터인데 1920까지 지원되는 모니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체하고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해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바탕화면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 눌러가지고 해상도 조정을 하는 거죠. 해상도 조절을 들어가야 돼. 그 해상도 조절이 들어가니까 화면 해상도를 조절 들어갔잖아요. 여기 써있는 해상도 어디까지 지원이 된대요? 여러분 1920까지 나와요? 저는 2048도 나오는데 과연 2048이 될까? 한번 제가 적용 눌러볼게요. 제 화면에 뭐라고 뜨냐면요. 모니터 지원 주파수 범위 초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비면은 나왔는데 텔레비전 나옵니까? 텔레비전 나왔어요? 화면에? 예. 자, 이 화면이 지금 저는 지금 모니터에서는 안 떠요. 제 모니터는 안 뜨고 비면은 떴거든요. 이따 유지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래라 그러면 안 되죠? 저는 화면에 안 뜰 거 아닙니까? 되돌려가지고 해상도를 어디까지 조정해 줘야 된다? 1920까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 1920까지 적용을 눌러봤는데 그랬더니 제 모니터에도 떴어요. 여기도 떴고요. 당연히 텔레비전도 떴겠죠? 저 텔레비전은 1920이에요. 텔레비전 해상도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글자가 너무 작아.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 어떻다? 불편해. 여기서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해상도가 높아지면 글자가 작아진다. 모는 종이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개수가 많아지니까 글자가 작아지지. 촘촘히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거나 그래픽 작업을 하시거나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해상도를 높여야 돼요. 해상도를 높여야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이거죠. 해상도가 높아지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글자는 작아진다.
저는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 화면을 여러분이 보시라고 제가 글자를 쓰는데 이런 인터넷 창이라든지 이게 작게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상도를 낮춰놓은 거예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 혼자 할 때는 해상도를 높이죠. 최대로 높여서 쓰죠. 예. 그래야 저는 편하지. 예. 해상도가 작아지면 보세요. 해상도가 작아지면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요 위에 그림. 글자가 어때요? 커져요. 글자가 크게 나온다고. 해상도가 커지면 해상도가 높아지면은요. 이 그림들이 작게 나온다고. 해상도를 낮추면 그림이 크게 보이는 거고. 크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화면에 큼지막하게 보이는데 제가 또 보여드릴 화면이 없어서 적당히 맞추는 거죠. 적당히. 이거를요. 가로로 할 수도 있고 세로로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세로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니터가 세로 모니터가 되지. 세로 모니터를 쓸 수 있지. 우리 모니터는 이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세워서 요 뒷면에 벽걸이를 붙일 수 있거든요. 우리 모니터 뒷면에. 그럼 벽걸이 해가지고 세로로 돌려놓고 이렇게 사용하면 더 좋지. 어떨 때? 문서 작성할 때. 우리가 대부분 작성하는 문서는 가로 문서도 있지만 세로 문서가 많잖아요. 그때는 세로로 보면서 작업하면 좋죠. 가로 문서 할 때는 가로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모니터를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가로로 보고 하나는 세로로 보고 해도 되지. 예,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영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풀 HD라 그랬죠? 풀 HD 줄여서 FHD라고 하는데 얘가 1920 가로 해상도. 예. 그 다음에 HD 일반 HD 1280. 그 다음에 SD가 뭐냐면요 DVD 720. 옛날 우리 DVD 집어넣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 720밖에 안 나와. 혹시 옛날 텔레비전 기억나세요? 브라운관 텔레비전? 걔는 최대 해상도가 800이에요. 걔는 800이라고. 그 800짜리에다가 DVD를 연결해서 보면 선명하지 당연히. 720으로 보여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 있죠? 그게 HD로 나와요. 1박 2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7080 이런 거 콘서트 끝났지만 이제 이런 HD 방송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가정에 지금 보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뭐 텔레비전들은 다 풀 HD 텔레비전이에요. 지금 이거 벽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 풀 HD인데 1920짜리 해상도에 128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잘하면 4개까지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 하나에다가 KBS, MBC, EBS 해가지고 SBS에서 4개 채널을 같이 볼 수도 있다고. 해상도가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온 게 뭐죠? 울트라 HD라 그래서 UHD가 나왔어요. UHD가. 얘는 384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반 방송을 16개까지 볼 수 있어. 텔레비전 하나에 16개 채널이 쫙 보여. 그럼 그 중에서 딱 골라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야. 예. 자, 뭐 볼게요. 그러면 제가요. 모니터를 제가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서 모니터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모니터를 하나 좀 다시 볼게요. 모니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2형 풀 HD 이런 말이 나와요. 1920에 1080 풀 HD 와이드. 근데 요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쿼드 HQ, WQHD라고 써 있어요. 이건 32인치형인데 QHD라고 써 있어요. 쿼드 HD. HD의 2배면 얼마죠? 2560이죠? 이거 2배니까. 예, 그래서 QHD도 있어요. QHD. 쿼드 HD라 그래서 이거는 256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쿼드 HD 모니터에는 HD 영상이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여기 써 있어요. 여기 2560에 1440 쿼드 HD.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모니터보다 더 넓게 보는 거예요. 해상도가 더 높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풀 HD 말고 여기 있다. 여기 UHD 27인치인데 3840이래요. 그럼 이 모니터 있잖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 있잖아. 얘를 가로, 세로 2개씩 늘린 거예요. 글자가 어떻게 될까? 이 모니터에 보는 이 글자보다 지금 요 모니터를 사가지고요. 요 모니터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인터넷을 실행하면은요. 글자가 요것보다 4분의 1로 줄여서 나와요. 화면이 가로, 세로 2배 늘어났으니까 4배 늘어난 거거든요. 4배. 가로 2배, 세로 2배. 글자는 거꾸로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대신에 이런 거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어떨까요? 진짜 선명하죠. 진짜 깔끔하게 나오죠. 비싸지 대신에.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니터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게임 때문에, 영상 편집 때문에, 그림, 사진 편집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려고. 인터넷 하기에는 불편해요. 너무 해상도가 커가지고 글자가 깨알처럼 나와. 그러면 글자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해요. 커지죠? 글자 커졌잖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지 않습니까? 휠을 드륵드륵 굴려보세요. 그냥 굴리면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에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글자가 커지고 작아져요. 그다가 컨트롤하고 0을 누르면 원래 크기로 딱 돌아와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해상도가 높아지면 글자 크기는 반대로 작아진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는 영상 작업이나 사진 편집이나 영화를 시청하기에는 좋지만 문서 편집에는 불편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인터넷 내용을 볼 때도 글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 아래로 굴리면 글자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컨트롤하고 숫자 0을 누르면 원래 크기로 환원된다.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메모장은 안 되는데 여기서도 컨트롤 휠을 굴리면 이렇게 커져요. 커지고 작아지고 막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서 작성을 하거나 엑셀 작업 같은 걸 할 때도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보세요. 작업창이 이렇게 크기가 변해지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컨트롤하고 인터넷에서는 컨트롤 0을 누르면 원래 크기로 환원돼요. 인터넷상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를 이렇게 작게 보다가 또 크게 보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트롤 0을 누르면 원래 크기로 딱 돌아온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나면 되게 편하죠. 울트라 HD라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도 UHD 텔레비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K라고 돼, 4K. K가 1kg, 1000. 그러니까 4000이란 얘기죠, 4000. 원래 4K는요, 4096이에요. 3840이 아니라 원래 4K는 4096인데 우리 컴퓨터에서 K는 1000이 아니라 수학에는 1000이 1kg가 1000이지만 컴퓨터는 1kg가 1024거든요.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간에 뭐 4096이든 3840이든 간에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5K 모니터, 6K 모니터들도 나와요. 6000, 5000 이런 해상도. 이렇게 예. 뭐 HDR 기능까지 되어 갖고 뭐가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고 싶지. 비싸도 못 사지 뭐. 근데 이거 살 거예요, 전. 이거 사가지고 텔레비전도 이런 거로 사고 60인치, 70인치짜리 사가지고 영화도 멋있게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아니 요새는 왜 이렇게 싼 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국산은 한 300 하면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무슨 TV는 여러분들 싼 거 사시면은요, 싼 거 사시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하고 150만 원짜리 차이가 뭐예요? 해상도. 아니요, 똑같은 텔레비전을 샀는데 삼성 거는 비싸고 대우 거는 싸, 솔직히. 삼성이나 LG는 비싸요, 브랜드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도 잘 돼 있고 디자인도 좀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이 비싸잖아요. 삼성 핸드폰 비싸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삼성 건데 하나는 300만 원, 하나는 150만 원이래. 그러면 기능이 더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나쁜 거냐 좋으냐가 아니라 기능이 더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텔레비전 뒷면에 뭐가 많이 꽂히는 장치들 있잖아요. 터미널이라고 해요. 터미널. 들락날락거리는 걸 터미널이라는데 그런 터미널이 많으면 기능이 많은 거거든요. 비싸요. 그러면 이 뒷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HDR 기능이라고 써 있는데 HDR 효과라고 하는데 요즘 UHD 텔레비전은 HDR 기능이 다 돼요. 기본 기능은 다 넣어놔요. 다 넣어놓고 예를 들어 벽걸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런 게 안 되면 싸. 2, 3만 원 싸. 되면 2, 3만 원 비싸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 게임에 관련된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비싸고, 그렇지 않으면 싸고. 그래야 이런 모니터로 게임을 하면 다른 모니터로 게임할 때보다 경기에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프리싱크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번지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버벅 되는. 근데 여기 선명하죠. 그렇죠. 이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되고. 웬만하면 다 있어요. 보세요. 어두운 데 가면 안 보여 잘. 게임에 보면, 영화에 보면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텔레비전을 보면요, 어두운 것도 어둡지만 보여요. 그런 기능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냥 단순히 여기도 있네. 스피커가 잘 돼 있으면 더 비싸겠지. 스피커가 없으면 싼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거 꺾이는 기능이 있느냐, 엘리베이션 기능이 있느냐, 이런 기능이 있으면 비싸고 아니면 싸고.
요 뒷면이 안 보인다. 요 텔레비전 뒷면이 안 보여. 텔레비전 뒷면. 뒷면에 뭐를 연결하는 장치들.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니터를 우리가 산다 그러면 여기 기능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기능. 얘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이 이 모니터로도 연결이 되니까 큰 화면을 보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작업을 할 수 있는 MHL 기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1, 2만 원 비싸겠지. 없는 것보다. 그 다음에 백 패널 뒷면이 그림이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HDMI 단자가 하나 있고 일반 디지털 방식,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우리 모니터도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입력 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사실 때는 굳이 안 쓰는 거라면 기능 많은 거 써봤자 쓰지도 않을 건데 비싸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알고 사셔야지. 그러니까 누구는 100만 원 주고 사고 누구는 50만 원 주고 샀으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게 물건이 좋아서 비싼 것도 있지만 기능이 많아서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고 사시면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상도 변경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어요. 어떻게 했다? 아까 여기 연결한 여기 설명해놨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탕화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원래는 다 제어판에서 하죠. 제어판에 가서 여기 모양 및 개인 설정 뭐 이런 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뭐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 조정 이렇게 눌러가는 건데 제어판이란 메뉴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급하니까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화면 해상도 눌러가지고 얘를 갖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해상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글자가 작아진다. 그게 불편하잖아요. 어느 어르신이 UHD 모니터를 사셨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고 사진 편집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글자가 한도 끝 없이 작아지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거야. 왕돋보기를 써도 안 보인다 이거지. 근데 확대해서 보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니까 그 기능을 모르시니까 해상도를 낮춰놓은 거야. 그럼 뭐하러 해상도 높은 걸 사? 비싼 거를 낮출 거라면?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글자가 작아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글자만 작잖아요. 맞대. 그러면 여기 가서 글자를 크게 하시면 되죠. 크게. 그럼 글자만 커져. 그림이나 영상 작업할 때 해상도는 확 선명해지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의 글자나 인터넷을 할 때 글자나 또 아까 엑셀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 메뉴판의 글자나 이런 게 글자가 커진다고 50% 커진다고 그럼 볼만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적용을 누르면 껐다 켜지진 않지만 로그아웃이 됐다가 다시 들어와요. 제가 이제 영상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잖아요. 녹화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적용을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은 한번 크게 해놓고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꼼뻑 있다가 다시 켜질 거예요. 껐다 켜지는 건 아니고. 지금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가서 화면 해상도에 가시면 아까 해상도 수치를 조절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920으로 쓰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놓았더니 화면은 아주 그냥 널널하게 널찍하게 보이는데 이런 아이콘에 나오는 글자들이 작다 이거야. 그러니까 해상도를 낮추면 글자가 커지는데 해상도는 유지하고 싶고 그럴 때는 글자 크기만 조절하자. 글자 크기만 크게. 그 적용을 누르면 꿈뻑했다가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럼 글자가 커진 상태로 나오거든요. 인터넷 들어가도 글자 크게 나올 거라. 그 다음에 다시 기본값으로 돌려놓고 적용 누르면 또 꿈뻑 한번 했다가 원래 크게 돌아오니까. 로고프 하라고 나오는데.
예, 로그인, 로그아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는 자동으로 윈도우가 켜지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로그인, 로그아웃은 뭐냐면 컴퓨터가 켜고 끌 때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컴퓨터들은 로그인, 로그아웃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 과정은 필요 없어요. 우리 강의실은. 예. 그러니까는 글자 크기 변경하는 거는 아까 거기 해상도 조절해서 밑에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면 뭐 글자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죠. 50%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이콘도 다 커졌어요. 예. 자, 지금 LG전자에 나온 32인치형으로 되어 있는 UHD 모니터를 샀습니다. 이 모니터를 샀으면 이 모니터를 컴퓨터로 연결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로 연결하면 과연 이 해상도를 그대로 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사용은 할 수 있을까요? 서부터 모니터를 구입했는데 이때 내 PC는 구입한 UHD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UHD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풀 HD는 지원하는데 풀 HD가 아까 우리 인텔 HD 그래픽스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최대 1920까지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모니터가 4K짜리인데 이 뒷면을 한번 볼게요. 이 뒷면. 왜 뒷면 그림이 안 보인다니? 에이씨, 없네. 여기 뭐라고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입력이 뭔가, 입력. HDMI 단자가 2개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있고요. USB-C 타입이 하나 있어요. 예. 또 USB 단자가 또 있어요. USB-C 타입도 있고 뭐 일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 강의실 본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RGB하고 DVI로 돼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DV하고 RGB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본체를 보시면 알아요. 뒷사람의 본체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아래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본체 뒷면을 보시면 거기에 하얀색으로 꽂혀 있는지 파란색으로 꽂혀 있는지 현재 파란 뭉치로 꽂혀 있죠? 네. 그걸 RGB라 그래요. 그 밑에 하얀색 뭉치가 하나 여유가 있을 거예요. 위에. 예, 비어 있는데 문제는 이 모니터는 HDMI 2개하고 디스플레이 포트로 돼 있대요. 즉 요렇게는 지원이 안 된다 이거죠. 요렇게 지원이 안 된다. 또한 연결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HDMI 방식인지 아니면 DP라 해서 디스플레이 포트라 그래요. 디스플레이 포트 방식인지 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 컴퓨터 뒷면을 보니까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러면 모니터 UHD 모니터 갖다 줘도 못 써요.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 이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바꿔야 돼요. 얘를 바꿔야 된다고.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을 한다든지 할 때 메인보드라는 말이 나와요. 메인보드. 여기 메인보드라는 게 나와요. 본체에 들어가는 판때기. 이 판때기를 보셔야 돼. 자, 5만원짜리 되게 싸네요. 5만원짜리 제일 싸.
5만 원짜리 처음 봤어요. 대부분 한 6만 원, 7만 원 나왔는데 아, 얘는 인텔 CPU가 아니라 AMD CPU래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볼게요. 얘 뒷면을 보려 그래, 뒷면. 여기 뒷면. 있다, 여기. 이게 HDMI 포트입니다. HDMI 포트예요. 그런데 아까 텔레비전에는 HDMI 포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연결 단자가. 그러면 이 본체를 사서 요 3번에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연결하면 4096까지 3840까지 지원이 된대요. 됐네. 그런데 메인보드를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함부로. 새로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메인보드를 교체하기는 힘드니까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거를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아까 디스플레이 어댑터 있잖아요. 이 그래픽 카드를 새로 사셔야 돼. 근데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뭐 2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최근에 나온 것들이라서 비싸요. 주로 게임용으로 나오는 애들인데 그냥 저렴한 걸 볼게요. 저렴한 게 안 보인다. 너무 비싸. 아까 10몇만 원짜리 있었죠?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컴퓨터 본체 안에다가 꽂는 거예요. 본체 안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노란색 자리에다가 이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꽂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래픽 카드를 사면 디스플레이 포트가 두 개가 있고 HDMI 단자가 두 개가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도 두 개가 있대요. DP라고 돼 있는 거. 그러면 이 텔레비전은 HDMI 단자도 꽂을 수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도 꽂을 수 있으니까 얘를 사가지고 거기다 꽂으면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하나 HDMI 연결하면 UHD 모니터를 굉장히 좋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해서 모니터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작업도 할 수 있고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금속 부분 있잖아요.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꽂는 거예요. 여기다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얘를 탁 거기다 꽂는 거죠. 이런 거를 또 기계적인 거를 또 공부하는 거는 이제 정비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발휘가 됩니다. 라고 답변도 해주고 어느 게 더 좋은가요?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예.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장치가 모니터만 딱 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연결하는 디스플레이 포트 이걸 다른 말로 그래픽 카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그래픽 카드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장형 그래픽 카드가 있고요. 외장형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요 메인보드 있었잖아요. 요 메인보드는 인텔에서 만든 게 아니라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보셨던 인텔 그래픽스라고 하는 얘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메인보드를 구매하실 때는 메인보드를 구매하실 때 인텔 걸 한번 줘 볼게요. 인텔 걸.
이건 AMD 거니까 안 되고, 요 인텔 거 있네. 그렇죠? 인텔 거. 인텔 걸 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그 말이 없네. 네, 그래픽 출력이라고는 있어요. 그래픽 출력이라고 있어요. 아까 여기 Dsub, 뭐 DVI, HDMI,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이러한 포트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봐야 돼요. 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 세밀한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HD 그래픽스, 아까 우리는 4400이었잖아요. 4400인데 이게 뭐 6600짜리도 있고 달라요. 메인보드는 그게 없네. CPU를 한번 가볼게요. CPU를 보면은요, 이 CPU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텔 UHD 630, 인텔 UHD 630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이 CPU를 탑재하면 이 CPU가 UHD 모니터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메인보드 상에서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또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것도 써 있어요. 인터넷이 아까 여기 보니까 10기가 인터넷까지 지원이 된다고 써 있던데. 여기 아니구나. 기가비트만 지원하네. 10기가비트 인터넷은 지원하지 않고 기가비트만 지원한대요. 여러분 기가로 인터넷 아시죠? 기가로 하는 거 광고 보셨잖아요. 성악가들이 나와서 막 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요 100메가입니다. 100메가. 근데 1000메가를 1기가라 그래요. 10배 빨라지는 거죠. 근데 그 인터넷이 지금 10기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화 하나 다운받으면 뚝딱 하면 받아줘. 대신에 요금이 비싸요. 이거는 저희 집은 기가 인터넷이 안 되고요 100메가 인터넷으로 저는 사용을 해요.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아직 기가 인터넷이 KT는 들어왔는데 SK텔레콤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신청을 해도 한 사람 때문에 시설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렇게 광고를 해도 뭔지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기가 인터넷 광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가 인터넷이 뭔지 잘 못 느낀단 말이야. 그 기가 인터넷 광고에는 뭐가 나왔냐면 텔레비전에 화면이 막 16개 방송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IPTV라고 하는 케이블 TV 말고 IPTV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럼 UHD 텔레비전에다가 기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IPTV를 연결하면 케이블 TV처럼 그러면 영상을 16개가 동시에 나온다 이거지. 그럼 골라서 보겠다라는 얘기. 그게 광고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게 뭔 소리야? 아이 드라마 틀어. 모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알면 다 좋은데 너무 어렵죠. 헷갈리고요. 솔직히 그래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아는 사람한테는 끄떡끄떡 그러는데 자 이번에는요 메모리를 좀 볼게요. 메모리. 여러분 USB 메모리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USB 메모리 어떤 거를 쓰시는지. USB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인터페이스. 새로운 USB 메모리를 꽂으면은 새로운 장치를 찾았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그 후에 다시 연결하게 되면은 새로운 장치를 찾았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는 안 알려주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내 컴퓨터에 가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PC를 껐다 켜도 어? PC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서 꽂았을 때 컴퓨터 안에 처음에 최초로 꽂으면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이거는 뭐다? 최초로 연결하는 경우에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한 이 USB 메모리를 선생님 자리에다 꽂으면 그 자리에서 최초로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 컴퓨터하고 제 USB 메모리 관계에 있으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뜨고, 이거를 저희 집에다 꽂으면 저희 집에는 꽂아서 제가 사용했던 거니까 새로운 장치가 찾았네요 라는 메시지는 안 나온다 이거지. 저희 집에서 처음에 꽂을 때, 처음에 꽂을 때마다 꽂을 때마다 새로운 장치를 찾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는 안 나오죠. 장치를 찾기는 찾았는데 다시 다른 메모리 꽂아볼게요. 다른 메모리야. 이건 다른 똑같은 모델인데 처음 꽂는 메모리예요. 얘를 꽂으면 오른쪽 밑에 보세요. 이런 장치가 뜬단 말이야. 이런 메시지가 뜬단 말이야. 이거는 최초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이 컴퓨터랑 얘를 만났을 때 최초로 한 번 뜬다고. 그 다음부터 얘가 안 뜬다는 얘기죠. 안 뜬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에 가서 여기 있네. 여기 이동식 디스크라고 있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꽂은 USB 메모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초로 처음 구입한 거잖아요. 새로 구입한 거니까는 얘를 포맷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얘기가 나와요. 예. 포맷이라는 건 뭐죠? 포맷 작업은 뭐냐면 기존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롭게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냥 삭제만 하면 안 됩니까? 이거잖아. 포맷을 하면 내용이 삭제됩니다. 그러면 포맷이란 작업을 하지 말고 그냥 삭제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USB 메모리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가 내가 삭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지워지긴 지워지죠.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사진 샘플, 사진을 제가 복사를 해서 제 USB 메모리 여기다가 붙일 겁니다. 붙었잖아요. 그렇죠? 붙었어요. 그러면 얘를 제가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휴지통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삭제가 돼요. 이때는 포맷을 굳이 하지 않고 삭제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USB 메모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리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함이 생기거나 사용하다 보니까는 오류가 발생했대. USB 메모리에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면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는 포맷 작업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꼭 포맷을 하시고 나서 해야 돼요. 근데 포맷을 하면 내용이 삭제가 되니까 기존의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존의 내용은 어떻게 된다? 기존의 데이터는 우리가 백업한다 그러죠. 다른 곳에다가 옮겨놔야지. 기존의 데이터는 복사해서 아니면 잘라내기 해서 내 컴퓨터 외장하드는 어디에다 붙여놔야죠. 그 백업한다고 하는데 백업을 해놓고 나서 포맷을 하면 되죠. 자, 포맷을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포맷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사진들이 있다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안에 사진들이 이 안에 많이 있었는데 얘를 포맷을 하게 되면
시작을 누르면 내용이 지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제가 이거 살 때 32GB로 샀거든요. 32GB로 샀어요. 근데 여기는 28.6GB로 돼 있어요. 포맷을 할 때 용량과 구매했을 때의 용량은 서로 다르다. 구매했을 때 용량은요 10진수로 표현합니다. 10진수로. 근데 포맷을 할 때 용량, 우리 컴퓨터 용량이 있잖아요. 컴퓨터 용량 딱 보면 여기에 뭐 28.6기가, 232기가, 뭐 39기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방식이냐면 이진법이에요. 이진수. 다른 말로 16진수라고도 얘기하는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500기가를 샀어. 500GB를. 그런데 실제로는 465GB로 표기된다. 500기가는 10진법으로 말하는 거고 컴퓨터 내부는 2진법, 16진법을 쓰기 때문에 465기가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손해보는 느낌은 있어요. 이 포맷을 하면 내용이 다 지워지겠죠? 이때 파일 시스템도 아셔야 돼요. 파일 시스템. NTFS로 할 거냐, FAT32로 할 거냐, EXFAT로 할 거냐. 그리고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 모르시면 그냥 기본 단위 하시면 돼요. 기본 단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뭐 8092kB로 할래, 16kB로 할래, 어떻게 할래 라고 써 있는데 이 할당 크기가 커지면 빨리 움직여요. 근데 메모리를 다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할당 크기가 작으면 많이 저장할 수가 있는데 느려요. 자, 16kB는 뭐냐면 방을 16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방을 만드는 거야. 운동장만한 큰 공터가 있어서 방을 쫙 만들었어요. 방 하나가 16평짜리 방을 만든 거야. 16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야. 여기 한 명이 들어가든 두 명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8092 사이즈로 만들면 얘는 8192명이 들어가는 방이야. 엄청나게 큰 방을 만드는 거죠. 근데 한 명이 들어가든 두 명이 들어가든 얘는 그거로만 쓰는 거야. 근데 두 놈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 좋네? 좋은 거지. 크니까. 그러면 누가 크게 만들겠어요? 작게 만들어서 여러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겠지. 그렇지. 근데 이 단위가 커지면요 빨리 움직인다고. 안에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저장할 때요, 컴퓨터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요거 보세요. 아까 그 그림이 있었죠. 그림 예. 얘가 얼마냐면 펭귄이 759kB니까 1024kB를 쓰면 어떻게 될까? 널널하죠? 그럼 보세요. 1024kB에다가 759kB가 들어오면 남죠? 그 남는 공간은 딴 놈이 못 써요. 못 써. 그러면 얘를 16kB를 쓰면 어떻게 될까? 16kB를 쓰면 못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방을 여러 개 빌려야지. 한 300개 400개 빌려가지고 30개 빌려가지고 얘를 나눠서 저장해야지. 그럼 분할되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저장할 때 이런 펭귄 그림은 용량이 지금 800이 안 되니까 16kB짜리 방을 사가지고 방 하나 갖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을 사가지고 짐을 나눠서 보관해둬야 돼. 그러니까 저장하고 옮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짐 찾느라고 바쁘지. 대신에 방이 조그맣게 돼 있으니까 하나씩 두 개씩 빌려줄 수가 있지만 얘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759짜리인데 8,000짜리를 방을 빌렸잖아. 그럼 얘 손님 하나 들어가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남잖아요. 빈 방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 못 써. 다른 사람이. 얘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옮길 때 어떻게 돼요? 얘 혼자 짐을 다 쓰고 있으니까 휙 옮기기가 쉽지.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기본 할당 크기로 하시면 편해요. 알아서 해줄 테니까. 기본 할당 크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포맷을 하겠죠. 그렇죠? 포맷을 하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NTFS하고 요거는. 포맷하면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만약에 하시려면 확인 누르세요. 완료가 됐어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안에 제가 프로그램 2개를 넣어놨었거든요. 그거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놔줘야 얘도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 요 2개는 요 이제 샌디스크 메모리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고 사용 설명서니까 넣어놔줘야 누구라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용도로. 자, 그 다음에 그 방식이 있어요. 방식. 무슨 방식이 있었죠? 아까요? NTFS라는 방식이 있었고 FAT 32라는 방식이 있었죠? 맞나요? 다시 포맷에 들어가면 FAT 32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EX FAT가 있어요. 방식에 따라 달라요. 처음에 FAT32는 방식이 사실은 FAT32가 아니라 FAT가 먼저 있었어요. FAT가 있었고 그 다음에 FAT32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 16이라고 합니다. 16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FAT32 방식인데 32라는 방식은 32비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그런데 용량이 4GB 이상이 되면 복사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제 USB 메모리에 32기가 28.6기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EXFAT가 아니라 FAT32로 돼 있으면 제가 여기다 영화 5기가짜리 영화를 하나 복사하고 싶은 거야. 공간이 크니까 복사가 안 된다고. 공간이 아무리 남아 있어도 4기가 이상이 되면은 복사가 안 돼요.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느려.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NTFS라는 방식이 나온 거예요.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이거 줄임말이에요. NT는 뭐냐면요. 서버용 윈도우를 NT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컴퓨터, 구글 컴퓨터 이런 컴퓨터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랑 또 모양새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지만 들어가는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요. 미국의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냥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윈도우를 우리는 그냥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관리용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서비스해주는 그래서 서버라고 하거든요. 그 서버 컴퓨터에 들어가는 윈도우는 NT라고 불러요. NT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야 돼요. 동작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사용자가 1억 명인데 그 네이버 컴퓨터가 1억 대가 돼요? 아니잖아. 대수는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접속을 하면 이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 한 대가 여러 명을 동시에 맡아갖고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
이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나 혼자 쓰지만 서버들은 혼자가 여러 명을 상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라야지. 기계가 좋지만 프로그램도 좋은 거를 돌려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NT라 그래요. 그래서 NT가 사용하는 시스템이라 그래서 NTFS 방식이라고 하는데 엄청 빠르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스마트 기기 있잖아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아이폰,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윈도우폰이 있어요. 윈도우폰. 우리 핸드폰이 안드로이드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잖아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도 윈도우 10이 들어가는 핸드폰도 있어요. 그건 윈도우폰이라고 합니다. 윈도우폰은 당연히 얘가 지원이 되겠지. 같은 회사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아이폰,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냐 LG나 삼성처럼 안드로이드 폰이냐.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핸드폰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다 안드로이드를 쓰거든요. 안드로이드는 공짜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안드로이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쓰면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은 오픈을 많이 해놓거든.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근데 얘네들은 이 NTFS로 연결이 돼 있으면 사용을 못해요. 인식이 안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EXFAT 방식이 나온 거예요.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용량에 제한이 없는 복사가 가능하다. 아까 FH32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용량 큰 거는 작동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XFAT가 뒤늦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 집 텔레비전은요 EXFAT가 지원이 안 돼요. 핸드폰, PC, 텔레비전에서는 또 지원이 안 돼.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요게 TV, 디지털 TV 있잖아요. 디지털 TV에서는 인식이 안 된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스마트 TV 있잖아요. 스마트 TV. UHD TV는요, 쉽게 말해서 100% 스마트 TV입니다. UHD 텔레비전은 스마트 TV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 뒤에다가 인터넷 연결하든지 와이파이 연결하고 거기다가 무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서 텔레비전 갖고도, 그러니까는 핸드폰이 커진 게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접속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 갖고도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UHD 텔레비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스마트 텔레비전에서는 EXFA도 지원이 되지. 근데 일반 이 텔레비전 요거 우리 디지털 TV 여기서는 지금 제가 EXFAT를 포맷 했지 않습니까? 얘를 꽂으면 뭐가 된다? 못 찾아. 그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 모니터가 작거든요. 여러 개 모니터를 쓰지만 모니터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영화를 보기에는 재미가 없어요. 애들 모니터들은 큰 모니터를 쓰는데 애들이 쓰니까 제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텔레비전으로 연결해서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텔레비전 영화 파일을 USB 메모리에다 복사를 해서 갖고 텔레비전 옆에다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영화가 지원이 되겠지. 재생이 되겠지. 그러려면 NTFS로 지원하면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고, 텔레비전은 되고, NTFS로, FAT32로 하면 용량 큰 게 복사가 안 되니까는 또 사용 못 하고, EXFAT로 포맷하면은
PC는 되는데 스마트 디지털 TV가 인식이 안 되니까는 이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얘는 뒷면이 핸드폰도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OTG란 말이에요. OTG. 그러면 이거를 영화를 담아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가장 좋은 방법이 EXFAT로 방식 쓰는 거예요. 얘를 NTFS로 포맷을 하면 문제가 뭐다? 핸드폰이 지원이 안 된다 그랬잖아. 여기 핸드폰 꽂는 건데. 그러니까 EXFAT로 포맷을 하면 PC도 쓰고 핸드폰도 쓰는 거지. 그 여기다 영화를 담으면 텔레비전이 연결이 안 되지 또. 그러니까 제가 텔레비전에 영화를 보려면 이 OTG USB 메모리가 아니라 일반 USB 메모리. OTG 기능 없는 거. 그거를 NTFS로 포맷을 해가지고 빨리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영화를 담아서 텔레비전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방식을 아니까는. 선생님 버리시는 것도 없겠어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쓰니까. 그러니까는 제가요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윈도우 10이 이제 더 이상 개발을 안 한다는 건 아시죠? 윈도우 10 이후에는 없습니다. 미국 MS사가 윈도우 10 만들고 그 이후로 새로운 윈도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요? 윈도우 7이 만들어졌고 윈도우 8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윈도우 8을 잘못 만들었거든. 욕먹었어요. 윈도우 9가 안 나오고 윈도우 10으로 갔거든요. 윈도우 10은 더 이상 윈도우 11로 안 넘어가겠다. 더 이상 윈도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발전될까요? 계속 윈도우 10이 계속 발전될 거예요. 이름은 같은 이름으로. 처음에 윈도우 10은 기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봄하고 가을철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 됐어요.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최근에 11월 달에 10월 달, 9월 달에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중요한 거는 또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겠지. 핸드폰은 어때요? 계속 발전되잖아요. 핸드폰은 계속 발전되잖아요. 근데 핸드폰 따로, 컴퓨터 따로 사용할 거냐? 핸드폰을 컴퓨터로 연결할 거냐? 연결할 때 USB 방식으로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핸드폰 안에도 메모리가 들어있잖아요. 메모리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핸드폰은 어떻게 해서요? USB 3.1 방식이죠. 라운드가 둥글게 돼 있는 거, 모서리가 둥글게 돼 있는 3.1 방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핸드폰, 요거 OTG 메모리라 그래서 모서리가 각진 거는 요즘 갤럭시 노트 9 여기 못 꽂지. 동글게 돼 있는 걸 꽂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갤럭시 노트 9이야. 그러면 요 메모리 말고 다른 걸 사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힘든 거야. 뭐 이렇게 다른지. 어디가 뜰까? USB. USB 여기 있다. OTG 메모리 3.1. 이거 3.0 말고 3.1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3.0 요거 C타입. 이거 3.0이네 3.0이라는 말은 뭐예요? 3.0인데 C타입이라는 말은 뭐예요? 둥글게 그림이 안 보인다. 얘를 풀르면, 이 안을 풀르면 여기가 동글게 생겼다 이거지. 근데 얘는 3.0이지 3.1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3.0하고 속도는 다 똑같은데 모양만 다르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를 사서 갤럭시 노트 9에 꽂아야 돼요. 요거. 일반적인 USB 메모리 요런 거는 여기가 A타입이잖아요. A타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 동글건 건 C타입이고, 그러니까는 요런 걸 사서 노트 9을 못 꽂는 거지. 기존의 핸드폰에만 꽂는 거고. 그에 맞춰서
구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꽂아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못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왜? 겁이 난대요. 잘못 복사하면 고장 날까봐. 애들은 절대로 겁을 안 냅니다. 왜? 고장이 안 난다는 걸 알거든. 근데 어른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고장이 날 것 같으니까 별의별 고민부터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안에 자료가 들어있어. 음악 자료 뭐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클래식. 그럼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리고 원하는 USB 메모리에 가서 붙여넣기 누르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 추억의 영화 음악을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동식 디스크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옮겨놔도 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 자, 복사는 어떻게 한다? 원본을 선택하고 복사. 그리고 복사될 상대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원본을 선택을 해서 복사할 공간으로 드래그해도 복사가 돼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같은 드라이브이면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얘를 이렇게 끌고 가, 이렇게. 같은 동네로 끌고 가, 이렇게. 그럼 이동이 돼. 휙 가버려요. 순식간에 가버리니까 본인은 몰라. 뭐가 있었나? 몰라. 근데 이 주인이 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졌거든. 여기 뭐 있었는데? 엄마, 이거 뭐 건드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몰라, 난 막 컴퓨터 키지도 않았어. 엄마가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얘가. 순간적으로 휙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끌어다 놓으면. 다른 드라이브는 가져가면 복사가 되는데, 같은 드라이브로 가져가면 이동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그거야.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복사가 되고, 같은 드라이브에서 이동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드라이브 이동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된다. 물론 다른 드라이브로 쉬프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동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메모리를 뺄 때 어떻게 빼세요? 분리할 때. 좀 전에 제가 그냥 휙 뺐잖아요. 고장 안 나요. 안전 제거 장치 안전 제거 안 하고 그냥 뺐잖아요. 제가 이렇게 뺐지 않습니까? 이렇게 뺐잖아요. 이렇게. 고장 안 난다니까요. 전 평생 이러고 살았어요. 고장 안 나요. 그 왜 안전 제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복사 명령 걸었잖아요. 복사가 딱 끝났잖아. 그때 훅 빼시면 안 돼. 작업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USB 메모리 외장하드 꽂아놓고 막 포토샵도 작업하고 뭐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냥 훅 빼면 어떻게 돼요? 포토샵으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복사되는 과정에서 얘를 분리시키면 얘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기계에 결함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안전 제거를 걸면 제거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빼시면 되고,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안전 제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충분히 복사되고 남은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뺀 거죠. 다시 명령을 걸었는데, 이거 뺄게요. 제가요. 삭제됐지 않습니까? 그 좀 이따가 뺄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럼 아까 제가 USB 3.0 방식도 말씀을 드렸어요. 3.0 방식 아까 어디 갔어? 여기 USB 3.0 방식, 2.0 방식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USB 3.0 여기 하늘색 단자가 3.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본체 3.0 단자에다 꽂아야 돼요. 그래야 이 속도로 간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앞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검정색 단자잖아. 우리 본체 앞면에 검정색 단자잖아요. 거기다 3.0을 꽂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옛날 속도예요. 기존 2.0 방보다는 조금 빨라. 조금 빠른데 이 속도 10배 이상의 속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본체 뒷면에 연결이 되기는 하는 거네. 연결은 돼요. 연결은 되는데, 그리고 2.0 USB 메모리를 3.0 단자에 꽂아도 연결은 되는데 속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3.0 장치를 3.0 단자에다 연결을 해야 비로소 그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3.0의 앞면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자가 뒷면에 있지. 뒷면, 컴퓨터 뒷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인터넷선 연결되어 있는 거 옆에 하늘색 단자 있잖아요. 거기다 꽂아야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가 책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업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엎드려 가지고 꽂아야지. 제 USB 메모리 꽂아야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엎드려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죠. 앞면 연결되어 있으면 좋지. 예. 아니면 연결선, 연장선 있어요. 연장선 길게 빼낼 수 있는 거,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예. 그런데 USB 메모리가요, 사용해 보시면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USB 메모리는 왜 장치를 다 뒤에다가 만들어놔요, 원장님? 앞에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본체 앞에? 오, 왜 그러냐면요, 케이스가 비싸져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을 하려면 다 좋은데 케이스가 있어야죠. 케이스. 어디 갔어?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케이스. 이런 껍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껍데기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장치를 연결해서 막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안에. 그럼 이 케이스를 보시면 그 말이 없네. 그림을 보면 되지 뭐. 여기 요 위에가 연결 단자가 위에 있네요. 얘는. 얘를 좀 세밀하게 볼게요. 여기 이건 이제 파워고, 펜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USB 단자 여기 있네. 오른쪽에 고무마개로 막아놨어요. 이어폰 같은데 이렇게 뭐가 들어갈까봐, 먼지 들어갈까 이렇게 고무마개로 해놨는데 풀르면 되겠지. 풀르면 여기 있네. 3.0 하나, 2.0 두 개. 오른쪽 밑에는 3.0 단자가 있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꽂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 강의실은 왜 3.0 단자가 앞에 없나요? 케이스를 저렴한 걸 산 거지. 얘가 케이스가 앞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케이스가 비싸져요. 5,000원, 만원 비싸지거든. 근데 한 대 살 게 아니잖아. 여기는 사면 막 50대 100대를 사야 되는데 만원짜리 100대면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사용자들 잘 모르잖아요. 알아서 쓰라고.
알아서 쓰라고. 자, 여기 보면은 케이스가 15,000원짜리 있어요. 케이스가 15,000원. 이게 싸네. 얘는 케이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여기도 있네. 3.0 있네. 하나, 2.0 하나. 그렇죠? 여기 있단 말이야. 케이스를 잘 사셔야 돼. 케이스가 비싼 것들이 있어요. 뭐 삐까번쩍하는 비싼 것들은 그런 게 좀 잘 돼 있겠지. 근데 이게 비싼 게 왜 비싼지를 모르겠네. 이런 것도 있어. 뭐 이 버튼을 누르면 막 빨간색, 노란색이 번쩍번쩍 거리나 봐.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헷갈린다고. 여기도 있네. 여기 USB 3.0 하나, 2.0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3.0은 하나밖에 없네. 뭐. 예. 그렇게. 근데 3.0이 의외로 그렇게 빠르진 않다는 거죠. 자, 한번 요거 볼게요. 자, USB 3.0 메모리를 제가 꽂았어요. 2.0이든 3.0이든 꽂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모드 한번 가볼게요. 관리 모드. 관리 모드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디스크 관리가 있어요. 디스크 관리. 요게 제 USB 메모리네. 요거 제 USB 메모리. 내 컴퓨터에 직접 가서, 내 컴퓨터에 가서도 USB 메모리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속성 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속성 가셔도 되고, 어디 가서 아까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이 공간에 가서 오른쪽 누르 속성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들어오면 힘드니까 여기 내 컴퓨터 창에서 USB 메모리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자 밑에 있는 속성 찾으셨어요? 네, 속성. 이런 창이 보일 겁니다. 1번 당신은 현재 요만큼 쓰고 남아있네요. 이런 거. 도구, 하드웨어, 공유, 레디 부스트, 사용자 지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 하드웨어 한번 가보실래요? 하드웨어. 여기에 제가 사용한 USB 메모리 얘거든요. 얘. 요거는 제가 지금 수업 녹화하는 USB 메모리고요. 요거는 우리 강의실에 있는 C 드라이브고요. 요거는 제 외장 하드 꽂아놓은 거고요. 요건 DVD 장치고, 요것이 지금 꽂아놓은 요거 이동식 디스크 요거예요. 여러분 장치를 보시면 뜰 겁니다. 뭐가 있는지. 이때 속성 눌러보세요. 속성. 이게 좀 어려워요. 정책이 있고요. 볼륨이 있고요. 드라이버 자세히가 있는데 정책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빠른 제거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 다시 찾아갈게요. 내 컴퓨터는 여실 줄 아시죠? 그렇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하드웨어 가셔가지고 본인의 USB 메모리를 잘 찾으세요. 본인의 USB 메모리, 그리고 속성, 그리고 정책. 빠른 제거라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휙 뺐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향상된 성능으로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복사 붙여넣었다 했다고 빼면 큰일 나요. 우리는 USB 메모리를 빠르게 뺐다 꼈다 하면서 사용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편리하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사 붙이는 과정에서도 좀 더뎌요. 근데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USB 메모리를
나는 자료를 지금 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니까 좀 진득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향상된 성능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상된 성능을 선택을 하면 쓰기 캐시 정책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봐요. 쓰기 캐싱 사용. 얘를 사용하면 USB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중간에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얘를 사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얘를 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향상된 성능만 쓰는 거죠? 이거는 쓰기 캐싱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더디지만 빠른 방법보다 기본값보다는 빨리 움직입니다. 이때는 중간에 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전 제거를 하시고 빼셔야 돼. 반드시 안전 제거를 하시고 빼셔야 되고 그냥 빼시면 안 되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용한 USB 메모리를 특히 영상 작업을 하시는 거나 포토샵 작업하시려면 외장하드를 연결하고 USB 메모리 연결해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면 답답하지. 향상된 성능을 쓰시면 되지. 더더욱 쓰기 캐싱 사용을 더하면 더 좋은데 정전되거나 갑자기 비바람 불더니 정전됐어. 그러면 USB 메모리가 고장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시려면 UPS라고 있어요. UPS.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장치를 연결해서 정전이 안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 보조 배터리처럼 핸드폰 보조 배터리처럼 본체에 전기를 공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팩을 달아가지고 정전이 되면 그거로 전기를 공급해 주게끔 하는 그런 UPS라는 장치가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중요한 시설들은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런 데서 쓰기엔 참 좋지. 그렇게 쓰면 참 좋지.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 외보다 엄청 빨리 움직입니다. USB 메모리가. 근데 제가 지금 꽂은 이 USB 메모리는 그냥 필요할 때 뺐다 꼈다 하려고 쓰는 건데 이렇게 놓으면 안전 제거 또 해야 되고, 물론 시스템 종료하고 빼면 상관이 없겠지만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기본값을 쓰는 것 뿐입니다. 기본값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업무가 그림 작업을 하시거나 사진 작업하시거나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까 그런 기본값 말고 쓰기 캐싱 방법을 이용하면 좀 더 빨리 움직인다 이거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상관은 방법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떻게 했냐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갔어요. USB 메모리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불러가지고 예, 속성을 봤단 말이야. 속성에 가면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예, 속성창에서 하드웨어 가가지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장치를 선택을 해요. 어디서 사용하는 건 요거다. 이렇게. 그리고 속성을 다시 눌러요. 속성을 또 눌러요. 그럼 이렇게 해당 속성창이 뜨죠. 해당 장치의 속성창이 별도로 뜹니다. 이때 여기서 정책을 가는 거다. 정책. 가가지고 향상된 성능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쓰는 거라면 이렇게 써야 돼. 두고두고 쓰는 거라면 꽂아놓고, 저는 외장하드 하나는 항상 컴퓨터에 꽂아놓고 쓰거든요. 컴퓨터 안에다 꽂아놓으면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얘를 외장하드를 케이스를 사가지고 아답터를 연결해서 별도로 꽂아 쓰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한참 쓸 때
외장하드 안 쓰면 외장하드가 자동 절전이 돼요. 그러니까 전력이 줄어든다고. 그리고 내가 그걸 들어가면 알아서 그때 이제 웨이크업 켜지면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USB 케이블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영화를 거기다 복사를 해서 넣어야 되고 영화를 봐야 될 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향상된 성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얘를 쓰고 확인을 누르겠죠? 확인 누르겠죠. 그러면 얘는 USB 메모리마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USB 메모리마다 정책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건데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용량이 큰 거를 제가 한번 복사해서 USB 메모리로 한번 붙여 넣을게요. 평상시보다 빨리 움직여요. 이게 지금 2.0 방식이거든요. USB 메모리는 3.0 메모리인데 그 포트가 2.0 포트에다 꽂아놨어요. 근데 지금 속도가 요 정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잘 나오는 거예요. 얘를 뒤에다 꽂으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뒤에다 꽂으면 10배 빨라지는 거니까. 10분의 1 속도예요. 이게 10분의 1 속도. 보통 꽂으면 한 6메가 나와요. 6메가. 근데 얘는 지금 13메가 나온단 말이에요. 12메가.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근데 중간에 취소를 누르고 안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분리하면 괜찮은데 급하다고 휙 빼면 어떻게 된다? 저 USB 메모리 안에 데이터가 망가질 수 있다. 기계가 고장이 나진 않겠지. 포맷하면 되니까. 근데 데이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손실이 돼서 데이터를 못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감안해야지. 그거는 감안해야지. 그리고 복사하고 붙일 때는 용량이 크든 작든 간에 낱개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큰 게 하나가 좋아요. 빨리 움직여요. 영어 파일들은 용량이 크잖아요. 그림 파일들은 용량이 작잖아요. 그림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착각착각 찍은 거를 1000개를 복사하는 것보다 그 1000개를 압축해서 하나로 복사하는 게 훨씬 빨라요. 한 개의 용량이 큰 게 여러 개의 용량, 작은 용량 여러 개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용량 큰 거는 빨리 움직이고요. 이 안에 보면 낱개로 된 게 900개, 어떤 거는 300개, 노래들은 용량이 작거든요. 이런 거 복사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나면 얘는 용량이 크니까 이때는 휙 빨리 복사가 되고 알아서 하겠죠. 사진 같은 것도 압축해서 복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으면 그게 낱개별로 압축이 돼서 저장이 돼요. 사진은 영상이나. 그럼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압축을 다 여러 개를 하나로 압축을 해서 보내려면 핸드폰이 더뎌질 수가 있고 배터리 소모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낱개별로 복사해서 붙이는 게 편하겠죠. 그러나 컴퓨터 상에서는 보관할 때 낱개별로 여러 개를 보관해 두는 것보다는 그룹별로 압축을 해서 덩어리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관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이상 없이 다 작업이 되는 거죠. 오늘은 USB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장치를 연결해서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요. 옛날 컴퓨터는요, UHD 모니터를 아무리 사도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돈을 들여서 장치를 또 사야 돼요. 그럴 거라면 컴퓨터 본체를 바꾸는 게 속 편하지. 빨리 움직이니까. 느린 컴퓨터 사가지고 아무리 업그레이드하면 뭐합니까? 흔히 말하면 경운기에다가 모터를 달면 뭐 할 거냐고. 그렇잖아. 경운기를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자동차처럼 빨리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는 짐 실어 나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 또 빨리 가기 위해서는 또 빠른 차량을 따로 사야 되겠지. 그런 용도별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